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TV의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뭐 책이나 뭐 노트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걸 이제 여러분께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오랜만에 여러분께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 반응이 좋으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또 후속편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몇 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공부법 시작합니다. 자, 두 분도 공부 열심히 하셨죠?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 공부가 어렵죠. 공부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이제 뭐 좀 쉬고도 싶고 놀고도 싶은데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의 꿈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분 뭐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고, 요즘에 이제 뭐 장래희망, 뭐 초등학생 장래희망 물으면 1, 2가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뭐 가수를 할 수도 있고 연예인 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수로 성공한다, 아니면 내가 뭐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으로 성공한다,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고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공부가 저는 난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예체능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공부는 본인이 좀만 열심히 하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꼭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이제 예전에 IQ 테스트를 해보면 IQ가 뭐 그렇게 좀 높게 나온 편이긴 한데, 어쨌든 머리만 믿고 공부를 안 한다, 그거보다는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도 공부법을 제대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공부법에 대해서 민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민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도 민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분량도 많고 법조문도 굉장히 많아요. 뭐 1000개가 넘습니다, 법조문이. 그 다음에 요즘에도 뭐 이제 민법 관련되는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뭐 국가시험에서도 민법을 이제 시험 과목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법조문이 1000개가 넘는다. 가장 기본이 법에서는 여러분 법조문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뭐 이런 기본서라든지 뭐 그런 거부터 이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법조문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조문이거든요. 예, 예. 이 법조문, 이거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보기도 어렵겠죠. 자, 이게 이제 법조문인데 이거를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아무리 천재도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법조문을 딱 두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서를 본다. 예전에 뭐 이책으로 많이 봤는데, 근데 사실 민법은 기본서만 해도 여러 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한 권짜리로 많이 나오게 있는데, 뭐 굳이 여러 권, 뭐 예전에는 곽윤직 교수님이라고 해가지고 민법 총칙, 뭐 채권 총칙, 채권 각칙, 물권법, 뭐 이제 칭조 상속법, 그렇게 여러 권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실 저는 여러 권으로 봤어요. 여러 권을 했는데, 그럼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냥 단권화된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뭐 시중에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을 기본서를 봤다. 이 기본서만 한 권짜리도 굉장히 두껍죠. 근데 이거는 다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로 이렇게 하면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 처음에 봤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또 이해도 안 돼요.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책 앞에 보면은 뭐가 있죠? 목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차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목차. 이 목차가 있잖아요. 이 목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목차를 어떻게 하느냐? 뜯으세요. 책 너무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그냥 뜯으시면 됩니다. 뜯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뜯어요. 여러분, 책은 너무 깨끗하게 보시면 안 돼요. 책은 지저분하게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책을 깨끗하게 보는 거, 이거 다시 뭐 중고로 팔 것도 아니고, 책은 너덜너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이제 이렇게 뜯으세요. 뜯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민법의 일반 이론을 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뭐 자연인, 뭐 미성년자, 그 다음에 뭐 법인을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뭐를 보면서 공부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차가 숲인 거예요, 숲. 전체적인 큰 그림이다. 전체적인 큰 그림, 큰 카테고리를 한 다음에 이제 자세한 걸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면 찾기 어렵잖아요. 찾기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폴더별로 정리하죠. 그러니까 폴더별로 예를 들어서 민법, 형법, 뭐 헌법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한 다음에 민법도 예를 들어서 폴더별로 뭐 총칙, 채권법, 물권법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민법 총칙에서는 뭐 자연인, 법인, 뭐 미성자 이렇게 다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에서 작은 카테고리를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목차거든요. 목차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눈으로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밑줄을 쳐야 됩니다. 밑줄을 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빨간 줄도 치고 파란 줄도 치고 이렇게 치면서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책도 한 권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 권을 봤어요. 기본서 한 권을 보고 여러 권을 봤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보는 뭐 공무원 시험이다, 자격증 시험이다. 경쟁률이 몇 대 몇일까요, 보통? 1대1이에요? 아니죠. 네. 뭐 2대1? 그것보다 더 심해. 뭐 10대1, 뭐 심지어는 뭐 100대1, 예전 저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0대1 이렇게 됐어요. 1차, 2차, 3차까지 하면. 자, 그러면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면은 남들이 책 한 권 보고 남들이 다니는 학원 다닌다. 그러면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남들하고 똑같이 한다. 아, 떨어져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생각해보세요. 100대1이면은 남들 99명하고 똑같이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한 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대1이면. 99명이 떨어지고 한 명이 붙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만 한다고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효율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남들이 뭐 기본서 한 권 보고 그 다음에 뭐 학원 하나 다닌다. 그럼 나는 기본서 하나 더 보고. 그래서 저는 이 기본서에다가 뭐 추가로 조금 더 심화되는 기본서가 있었어요. 심화되는 기본서를 보는 거예요. 좀 깊이 있는 기본서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깊이 있는 기본서도 똑같이 기본서랑 똑같이 본다.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의 집중도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이 뭐 집중되는 그 두 번째 부차적인 책은 한 50 정도의 그 집중도를 보는 거예요. 이걸 다 꼼꼼히 볼 시간이 없잖아요. 아셨죠?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 3권 정도를 봤는데 이거는 이제 주석서라고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 있어요. 실무가들이 보는 거. 여러분 출제위원은 누가 출제위원이 되느냐? 실무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라든지 법대 교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법대 교수님들은 학원 강의에서 보는 이런 책들은 잘 안 보세요. 이런 건 수험생들이 이제 단권화로 보는 책이잖아요. 법대 교수님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뭐를 보느냐? 이런 책을 보는 거, 주석서. 전문가가 보는 심도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도 하나 사서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책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지만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100회 정도의 집중도, 그 다음에 시간을 할애한다면 두 번째 책은 50 정도. 이거는 한 10에서 20 정도에 찾아보는 거죠. 아, 궁금한 게 있구나. 또 뭐가 있구나.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 3권은 계속 봤느냐? 보통 이제 이거 단권화 한다고 해서 이거 한 10회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10번 정도는 봐야 되는데 이거 10번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노트 필기하는 거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 노트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민법이다. 그러면 이제 민법에 대해서 쫙 노트 필기를 하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 2권으로 했어요. 2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그 다음에 문제, 뭐 3권에서 4권 정도 각 과목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대리가 중요하거든요. 대리.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직접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저 대신에 해서 뭐 우리 김 대리가 대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이 대리인이 돼서 보통 대리 되려면 뭐 인감증명서 같은 거, 위임장 같은 거 내면은 법률 행위 횟수냐 그게 대리예요. 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세요. 자, 이렇게 일단 그림을 간단히 그리는 거예요. 갑, 을, 병. 갑이 본인인 거예요. 제가 김대리한테 어떤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면 제가 본인이 되고, 그 다음에 김대리님이 대리인이 되겠죠? 을. 그 다음에 병은 누구예요? 거래하는 상대방. 갑을 병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있는 주요한 내용을 여기에 적는 거예요. 이래서 대리의 의, 뭐 대리란 뭐고 기능이 뭐고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 있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 이제 노트 필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노트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노트 필기를 다 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을 뜯어요. 뜯어서 여기 붙이는 거예요. 책을 아끼지 말라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제 노트에다가.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 책을 다시 볼 필요가 없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막 색깔이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책은 제가 막 색깔을 칠하라고 했잖아요. 밑줄을 그면서. 근데 색깔별로 다 다르죠? 다 이게 그 체계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줄은 중요한 그 문장, 중요한 문장이나 다소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줄을 치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소수설, 반대되는 의견,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는 판례,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보기 편하겠죠. 아, 판례가 뭐고, 다소설이 뭐고, 소설이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으로는 핵심적인 단어는 이제 형광펜으로 이제 칠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공부할 때도 재미가 있고 집중을 하잖아요. 아, 이게 다소설인가 소설인가 핵심적인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특별한 게, 얘 이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직접 그리는 그림은 아니고 이제 부탁을 한 그림인데, 여러분 친구 중이나 뭐 그림 잘 그리는 친구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뭐 갑을병이 있어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을병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갑이 을한테 뭐 법률 행위를 했는데 뭐 을이 그거를 뭐 남용을 해서 뭐 병에게 피해를 줬다,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판례가 있으면 스토리를 만화같이 한 컷으로 이제 이미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딱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예.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딱 그림을 붙이면 이미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여러분 두 분 뭐 책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본 책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죠? 안 나요. 한 달, 두 달 전에 보는 거 안 나요. 자, 근데 여러분이 아마 10년 전, 20년 전에 본 영화 있을 거예요. 타이타닉이라고. 보셨죠? 거기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잭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막 호루라기 부르면서 막 그게 다 기억나죠? 뭐 잭잭 하면서 컴백, 전 대사도 기억나요. 왜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10년 전, 20년 전 영화인데. 이미지화 됐기 때문에. 그게 장면으로 이미지화 됐기 때문에 이 우리 머리가요, 굉장히 그림, 이미지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글로 된 거는 굉장히 기억에 오래 안 남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화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글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이 딱 있으면 이게 그림이 오래 남고, 또 이 그림이 기억이 나면 이 글까지 같이 기억이 나요. 아, 내가 옛날에 노트 필기했는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내용이 뭐였지? 아, 그리고 판례가 뭐였지? 이게 기억이 저절로 남는 거예요. 이 연상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판례, 뭐 소수설, 다수설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기억이 오래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노트 필기를 하면서, 노트 필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색깔별로 뭐 파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노트 필기를 쭉 하면서. 근데 이 노트 필기가 어렵겠죠? 어렵지만, 한 번 할 때는 어려워요. 이 책을 다 이 노트 필기, 근데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부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만 한다고 이 책은 안 보냐, 그게 아니라 노트 필기하면서 책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노트 필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노트 필기가 이렇게 빽빽하죠. 그 처음부터 이렇게 빽빽하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목차 위주로 하는 거예요. 목차 위주로 좀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여기는 좀 듬성듬성하죠. 이렇게 핵심적인 거, 그 제목, 소제목, 이것만 쭉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이라고 하면은,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목차 위주로 한번 쫙 써보세요. 듬성듬성하게. 왜 이렇게 듬성듬성하느냐? 여기에 나중에 채워넣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목, 소제목,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채워넣는 거예요. 그림도 채워넣고, 핵심적인 단어도 채워넣고,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예를 들어서 10번을 본다. 그럼 10번 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 노트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번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트가 완벽해지겠죠.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물론 여기 책에 있는 내용 100% 안 들어가겠죠. 여기 빠진 내용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내용이 100이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노트에 있는 내용은 한 90 정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렵고 지엽적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뭐 내가 뭐 사법시험 수석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수석도 의미가 크게 없고. 아시겠죠? 나는 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만 넘고 남들보다 잘 봐서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그다음 분량만 내가 확실히 넣고 이것만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 취소권이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빨간색을 치고, 제 노트를 보면요 이렇게 막 포스트잇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 이런 게 이게 뭘까요? 옆에 막 붙어 있는 거 목차예요. 목차 찾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문제 풀다가 채권자 취소권이 문제가 나왔네. 그럼 채권자 취소권이 어디다, 이거 노트 찾기가 어렵잖아요. 노트에 앞에 목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차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채권자 취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채권자 취소라고. 중요한 거 여기 딱 포스트잇 붙이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채권자 취소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 딱 보면 채권자 취소 여기 딱 있네. 여기 있어가지고 문제 딱 풀고. 근데 문제 푸는데 만약에 틀렸다 그럼 여기다 오답 노트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 틀린 걸로 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쫙쫙쫙쫙 읽어 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제 공부 방법이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 판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그림도 그리고 도표 같은 거, 도표, 그림. 여러분 글보다는 이런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도표, 그림 같은 경우.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이렇게 이제 쭉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책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지금 막 다 뜯어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책은 이거 뭐 어디 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너덜너덜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책은 가급적이면 본인이 이렇게 잘 서브노트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험 기간이 저 같은 경우에 3법시 5년 공부했는데 지금 뭐 5년 동안 준비하는 시험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다. 아니면 이제 뭐 2년이다. 딱 목표 기간을 딱 정하세요. 2년을 딱 정했다. 2년 만에 무슨 뭐 자격증, 뭐 공무원 시험 붙는다. 그러면 2년 안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이 12월 31일이다. 2년 후에 12월 31일이다. 그러면 이 노트 작업을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전날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년이면은 이렇게 해요. 한 1년 정도는 노트 필기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이 노트 필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문제집 풀고, 기출문제 같은 거 푸는 거예요. 문제 풀고 보충하고. 그래서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독수를 늘려야 됩니다. 적어도 10번은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과목당. 민법이다 그러면 민법 10번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한두 번에서는 뭐 천재가 아닌 이상 그거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차든 2차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 노트는 저는 머릿속에 똑같아요. 제 머리와 똑같은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은. 그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0번, 30번도 봐요. 자기가 만든 노트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본다. 그럼 2년 동안의 계획을 쫙 세우는 거예요. 1년 동안은 노트 필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년은 문제집을 풀고 판례를 보면서 이제 문제 감각을 익힌다. 6개월 남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남았을 때 뭘 봐야 되느냐. 한 달 정도 남으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금방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남았다. 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만약에 한 달 남았는데 이거 봤는데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또 기본서 보는 거죠. 기본서 찾아가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 보고. 문제 풀고. 문제는 계속 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 남았다. 하루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노트 필기 안 했다. 이것만 있다. 이거 하루 만에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불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하루 만에 봐요? 그러면 포기하는 분이 있거든. 하루 이틀 남겨놓고 이걸 내가 언제 다 보나. 근데 노트 필기 돼 있다. 하루 만에 다 봐요. 저는 하루 만에 다 봤어요. 심지어는 시험 당일날 시험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다. 그러면서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이걸 다 봐요. 시험 전날도 보고 당일날 책 내세요 할 때까지 그 전까지 직전까지 끈질기게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본 게 나왔어요. 시험에. 전날 본 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인 거예요. 합격. 제가 익숙한 문제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항상 공부 방법도 자 근데 이게 다 여러분 무조건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다 자기마다 공부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 뭐 이런 거 귀찮다. 자기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 한 번만 보면 외운다. 그러면 굳이 이거 어렵게 할 필요 그냥 이건 책만 보세요. 책만 보시고 뭐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책만. 주석사. 난 뭐 너무 천재기 때문에 이 주석사만 본다. 그런 분들은 이거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분들이 열심히 한 각오가 돼 있다 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각 시험 방법마다 다 시험 방법은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이 취하실 건 취하고 뭐 버리실 건 버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이인철 변호사의 공부 방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법시험 같은 경우 1차도 몇 번 떨어지고 2차도 떨어져 봤거든요.
굉장히 실망했는데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공부 방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